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율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쵸? 자, 이제는 비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비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마찬가지로 비율의 개념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비율의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율을 구해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B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비율로 이제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더 훨씬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비율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비율의 뜻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1번 연순의 모듬은 자, 첫 번째로 도넛 20개 중에서 바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요런 질문. 판매한 도넛 수는 그치?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판매한 도넛 수만큼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몇 개였죠? 맨 처음엔 20개죠. 그러니까 여기 20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5, 10, 15, 20개가 있죠. 그쵸? 이 중에서 판매한 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 10개. 그러니까 10개를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맨날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비율을 하기 전에 무조건 B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B로 먼저 표현해야지. B로 표현하는 건 뭐야? 몇 대 몇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를 써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중요하겠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을 거야. 자, B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 이 뒤에 있는 걸 기준량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비교하는 양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B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부터 결정한다? 기준량에서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기준량은 뭐라고 했지? 여기 뭐뭐에 대한.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준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B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대를 써놓고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기준량이니까 뒤로 가야 돼.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몇 개였어? 20개.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매한 도넛 수의 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앞에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10대 20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어떻게 돼?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20개니까 20대 10으로 쓰기 쉽겠지. 맞아요? 반드시 이번에 비와 비율에서는 기준량, 비교하는 양 확실히 잘 찾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판매한 도넛 수는 그치?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판매한 도넛 수 10개 처음에 있던 거 나누기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맞아요? 자, 이런 게 헷갈릴 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몸무게가 예를 들면 너무 작으면 좀 이상하고 내 몸무게가 예를 들면 30kg야. 아빠 몸무게가 예를 들면 90kg라고 해보자. 그치? 내 몸무게는 아빠 몸무게의 몇 배야? 30 나누기 90을 하는 거니까 90분의 30이 되고 약분하면 3, 1
즉 내 몸무게는 아빠 몸무게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경우를 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10이 될 것이고, 이거는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판매한 도넛 수는 10개니까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개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10분의 5가 되죠. 그럼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율의 개념을 이 상황을 통해서 도입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량에 대한, 그치,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비율이라고 한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자, 그러면 비율이라는 거, 이 두 번째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비율은 결국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다. 다시, 자,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자, 그러니까 10대 20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비율로 나타내면 10 나누기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근데 우리 이거 이미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네. 그치? 자,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분모로 간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게 그럼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분자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기준양 분의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된다. 즉 이러면 10대 20은 20분의 10 이렇게 나타내는 걸 바로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비율이라고 말한다. 됐나요? 자, 결국 비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B라는 것은 몇 대 몇일 뿐이잖아. 예를 들면 2대 5 이렇게. 근데 B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들을 결국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하나의 숫자의 값으로 표현해 본 거지. 다른 것들과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2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즉 5분의 2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니까 바로 그냥 5분의 2 이렇게 하나의 숫자의 값으로 표현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즉 B를 하나의 숫자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비율이라고 한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2번을 보면서 한번 비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두 개가 있대요. 여기서 이걸 잘 읽어야지. 자, 세로에 대한이야. 그치?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서 항상 선생님이 중요한 건 비율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B를 먼저 하고 이 B를 결정한 후에 비율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첫 번째,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이 나왔네. 그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몇 대 몇 할 때? 세로가 기준량이니까 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가로가 앞으로 가야 돼. 즉, 가로 대 세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이걸 먼저 적어 놓고 해야 돼. 그럼 가는 말 그대로 가로가 얼마예요? 25. 세로는 얼마예요? 20. 그러니까 이렇게 25 대 20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구하래요.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25 대 20은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얘를 비교하는 양, 얘를 기준량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 기준량 분의 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말 그대로잖아. 20을 분모로 보내니까 20분의 25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얘를 분수나 소수로 나타냈으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25야. 20분의 25. 약분하면 되겠네요. 5, 4, 20, 5, 5, 25. 대분수로 하면 1과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4분의 5도 맞고 20분의 25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0분의 25를 소수로 그러면 나타내보면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그럼 100분의 결국 125가 될 거고 얼마야? 1.25. 자, 이렇게 25대 20이라는 비를 이렇게 뭐 1과 4분의 1, 20분의 25, 1.25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비율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나액자에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했어?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자, 그러니까 나액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뒤에가 세로, 가로가 앞이야. 그러면 나액자 말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얼마야? 가로가 먼저 와야 되니까 15대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15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나타내면 약분이 되잖아요. 4, 3, 12 아니고 4로 안 되죠? 3으로 해야죠. 3, 4, 12 3, 5, 15 4분의 5가 되네요. 5 4분의 5 그러니까 이 비율이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100분의 마찬가지로 125가 돼서 소수로 나타내면 1.2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걸 이미 선생님이 해버렸네요. 그쵸?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뭘 알 수 있어요? 25대 20, 15대 12. 자, B가 달랐잖아요. 그쵸? 자, B가 달라도 그치? B가 달라도 두 액자의 그치? 세로에 대한 가로에 뭐가 같다?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25대 20, 15대 12, B는 달랐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비율이 아까 우리 4분의 5, 4분의 5 그치? 1.25, 1.25 이렇게 비율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가하고 나는 크기는 다르지만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같다. 즉 같은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크기는 다르지만. 됐나요? 그러니까 가를 축소하면 나가 되고 나를 확대하면 가가 되고 이런 크기의 모양이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게 바로 뭐다? 비율이다. 됐죠? 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실생활 상황에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준기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준기네 모든 6명은 8인실을 썼대. 6명이 8인실 썼으니까 8인실은 더 크겠죠? 지혜네 모든 3명이 근데 여기는 6인실을 사용했대. 어느 모둠이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방의 정원. 자, 선생님 항상 이거에 주목하였지. 뭐뭐에 대한.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 했더라? 그렇지. 기준량.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이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교하는 양. 됐지. 자, 그러면 항상 이걸 먼저 써놓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준기네 모둠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로 나타내고 방의 정원이 뒤로 가야지. 왜? 이게 기준량이니까. 됐지? 그 다음 여기는 사용한 사람 수.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준기네 방의 정원은 몇 명이었더라? 8명. 그렇지. 근데 몇 명이 사용했어요? 6명이 사용했죠. 그러면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8분의 6 이렇게.
됐죠?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8분의 6 됐죠? 그러면 이거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8분의 6 얘를 약분하면 뭐가 돼요? 2, 4, 8, 2, 3은 6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하면 얘는 100분의 75가 되니까 얼마야? 0.7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혜네 모듬 해볼게요. 지혜네 모듬도 마찬가지로 방의 정원이 뒤로 가야 되잖아. B로 먼저 나타내야지. 방의 정원이 몇 명? 6명. 근데 사용한 사람은 몇 명? 3명.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되는가? 6분의 3. 이게 바로 비율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2분의 1인 거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야? 0.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실 게 뭐예요? 어느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 값이 낮은 게 더 넓다고 느끼는 거지. 즉 어느 모둠이 더 넓다고 느꼈을 거다? 바로 지혜네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 것이야. 왜 그러냐면 사용한 사람 수에 대비해 가지고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이 더 낮기 때문이지. 즉 무슨 말이냐면 8명이 쓰게 돼 있는 방을 6명이 썼을 때는 그치 방의 정원에 대한 사람 사용수가 0.75명인 거야. 근데 지혜네 모든 방은 6명짜리인 방을 3명이 사용했으니까 정원 대비해서 0.5명이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부분은 바로 이 지혜네 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비율을 공부하는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바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수학적으로 비교하는데 바로 이 비율의 개념이 쓰인다. 그래서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량, 비교하는 양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몇 대 몇 이렇게 비로 표현해야 되죠? 얘를 그 다음에 또 숫자, 분수나 소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와 비율 단원이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암호는 대통령이 이곳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 용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